비샨 앙모키오 공원은 칼랑강을 따라 조성된 도심 공원으로 싱가포르 중부에 위치합니다. 칼랑강을 따라 조성되었으며 큰 규모의 공원인 만큼 컨텐츠와 풍경이 다양합니다. 연못과 정자를 조성해 놓은 공간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주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샨 공원은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물길을 따라 레인 가든이 조성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 덕분에 가까이서 개구리와 물고기, 외가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롱 레이크사이드 가든은 플로팅 데크와 데크 사이의 플로팅 웻랜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변 공간입니다. 주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센터 및 야외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고 방문 당시 드래곤 보트를 타는 주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리버를 따라 조성된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클라키는 물가를 따라 걷기 좋은 보도가 조성되어 있으며 물가와 보도 사이에 알록달록한 식당과 식당의 테라스들이 줄지어 있는 풍경이 특징입니다. 주점이 조밀하게 모여있는 구역에는 건물 사이사이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뜨거운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변 테라스에서 식사를 즐기며 클라키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한켠에는 주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작은 배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야경이 유명한 장소인 만큼 조명이 수면에 일렁이는 모습이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파시르 리스 타운파크는 아파트 단지 옆에 호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수변 공원입니다. 호수 근처에는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벤치와 파라솔, 장비 등을 마련하여 호수를 주민들을 위한 낚시 전용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아 이거 그거 막 돌리면 이렇게 등력으로 돌아가는 건가? 예. 맞. 근데 물이 없어. 오 돌아갑니다. 이처럼 칼랑파크 커넥터에는 막대형 물레방아와 페달형 물레방아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시설은 지역문화적, 역사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간의 역사성을 부각하고 개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성게이 습지는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보호에 초점을 맞춘 공간인 만큼 식물이 무성하고 여러 곤충과 박쥐, 악어, 뱀, 왕도마뱀 등의 다양한 동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습지인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상데크 등으로 더욱 물에 가까이서 습지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습지 전역에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한 형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습지 안쪽에는 멀리서 새를 관찰할 수 있는 구역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며 카메라를 들고 와서 직접 새들을 촬영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의 친수적인 공간들입니다. 버독 저수지는 1980년대에 기존의 모래채석장이었던 장소를 개조해 만든 대규모의 저수지입니다. 잔잔한 분위기이며 평지에 가깝게 조성되어 있어 조깅 및 산책, 낚시를 즐기기 좋은 공간입니다. 산책로뿐만 아니라 운동기구, 놀이터 등 다양한 컨텐츠가 마련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아 웃기다. 물 위에 조성된 플로팅 데크는 충분한 길이로 조성되어 있어 육지로부터 떨어진 저수지 혹은 수공간의 중심부까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되기에 이용자들이 데크를 걸으면서 물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자연형 호환이면서 물가에 펜스가 없어 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물과 더 가까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어 셀레타 저수지는 싱가포르 중앙부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탁 트인 느낌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간이며 워킹데크와 산책로를 포함한 다양한 컨텐츠가 조성되어 있어 공간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물놀이터와 분수가 설치되어 있어 물을 촉각적으로 체험하며 친수성을 느낄 수 있었고 넓은 수공간을 이용해 배를 타는 등 수상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펑골 포인트 파크는 펑골로드의 북쪽 끝에 위치한 해안가에 조성된 공원이며 자전거 이용자들이 특히 많습니다. 가족들이 주말에 나들이 오기 적합한 환경이었으며 전반적으로 한강공원과 유사한 분위기를 띄었습니다. 펑골 포인트 파크의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코니 아일랜드가 나옵니다. 코니 아일랜드는 싱가포르 북쪽의 말레이시아 국경과 근접한 섬으로 물가를 계단형 구조로 조성하여 방문자들이 물에 가까이 내려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서 친수성을 높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센캉 리버파크 사이드 파크 커넥터는 북동쪽 펑골 저수지와 연결된 공원입니다. 워킹데크에는 과일의 모습을 한 벤치와 조형물이 있어 공간의 개성을 부여하는 한편 수면 가까이에 설치되어 물 위를 직접 걷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한강의 지류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각자 다양한 컨텐츠를 지닌 친수적인 공간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한강공원의 경우에는 한강으로의 접근을 막고 있는 많은 도로는 결국 언젠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이 덜 된 지류들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마스터 플랜을 잘 짜서 함께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 접근성 개선 방안으로는 주거지와 인근의 수변 공간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언제든 쉽게 수변 공간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등 생활 반경 안으로 수변 공간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접적 접근성이란 공간 자체의 가치나 매력을 높여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요소, 즉 공간의 컨텐츠 등을 말합니다. 가기 쉬운 곳이 직접적 접근성이라면 가고 싶은 곳이 간접적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시르리스 공원에서는 집 앞에서 낚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칼랑강에서는 지역의 역사적인 맥락을 물과 함께 엮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친수성을 갖춘 공간에서는 이용자가 그 공간에 물이 존재하는 걸 느끼고 다양한 감각이나 분위기를 통해서 물의 특성을 체험할 수 있으며 공간의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수지나 수변공원에는 직접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플로팅 데크가 있었고 펜스를 설치하지 않아서 물가에 내려가 앉을 수 있었다는 점이 색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을 조성한다면 물과의 거리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강은 서울의 초기 도시계획 단계에서 배제되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접근성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도시를 이루는 여러 분야가 협업하여 마스터 플랜을 확립하고 이행하며 싱가포르처럼 수변에서 몇 미터 이내의 건물에 제한을 두는 등의 시민들의 원활한 수변 공간 이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무엇보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무산되는 플랜이 아닌 15에서 20년 정도의 장기적 플랜을 세워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찍지 않을까요? 기다시는 것만큼